네,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가전제품을 배송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건조기가 뒤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비닐도 뜯고 에어캡도 뜯고 했었는데 사연이 좀 있는 건조기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저희 뉴스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구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 가다가 가전대리점에 이제 구독 상품을 팝니다 이런 문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원래 돈 전부를 내고 정가를 내고 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빌려 쓰는 겁니다. 월에 얼마씩 가전회사에게 내고 빌려 쓰는 렌탈 같은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 이게 불법 사금융에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구재 대출이라는 거에 악용이 됐던 겁니다. 내구재 대출이라는 게 뭐냐? 나를 구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급전이 막 필요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나를 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찾게 되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그래서 범행 방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미리 알려준 주소로 가전제품을 구동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전제품이 그 장소에 보관이 되겠죠. 그렇게 옮겨진 걸 확인하면 대출업자는 맨 처음에 돈이 필요했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출업자는 이 장소가 잠시 보관돼 있었던 그 가전제품을 빼내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판매상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판매상들은 중고나라에 미사용 새 제품이라고 올리면서 정가보다 굉장히 싸게, 지나치게는 50% 이상 싸게 판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고나라에서 미사용 새 제품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 중 하나를 직접 구매를 해본 겁니다. 이 건조기 같은 경우는 정가가 해당 가전사 홈페이지에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1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정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돈, 이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구독료는 누가 내고 있을까요? 맨 처음에 대출업자에게 지시를 받아서 구독을 했던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초년생들, 청년들, 급전이 필요하거나 각각의 사연이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불법 대출업자에게 조직적으로 연결시켰던 모집책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뱅크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뱅크온은 불법 작업 대출을 뜻하는 일종의 은어 같은 건데 자신들이 이제 불법 내구재 대출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집책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막 연락이 오는 사회초년생들을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업자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수법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방법이 좀 고약한데 일단 첫 번째로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곳을 좀 이용했습니다. 아마 생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상업지구나 이런 데 가면 호텔이나 오피스텔들이 많은데 이게 공실로 놀면 주인 입장에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취사나 이런 것들에 가능하게 일부 개조를 하고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세를 주는 방식, 일종의 주거 형태로 개조한 것들을 우리가 생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친구들을 거주를 시켰어요. 근데 생숙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 누가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면 월세 방식으로 잠깐 살다가 나가는 거고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 계약하듯이 뭐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용해서 본인들도 거기 살면서 이 친구들을 감금시켜서 각종 범죄에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활 숙박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 구독도 시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가혹행위와 온갖 불법 사금융에 이 친구들의 명의를 도용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은 일단 협박을 당한 친구들은 당연히 다 있었고요.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전세대출에 악용을 했다 그래요. 그 외에 어떤 친구는 강제적으로 눕혀놓고 문신을 또 시켰다고 해요. 끌고 갔죠. 오피스텔이었고 걔네가 눕혔어. 억지로. 안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이거 할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소금만 입고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커다란 백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백을 열어보면 뭐 몽둥이, 그다음에 사시미 칼, 굉장히 날카로운 일식 칼이 있죠. 차 뒤에 되게 가방 같은 007 가방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시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칼이 여러 개가 기능이 약 같은 것도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뱅크온이라는 집단은 이 친구들한테 습관적으로 너 말을 안 들으면 해외로 보내버린다는 식의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신매매한다고 겁을 주기도 시작했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저 해외에다가 뭐 장기 적출하고 그런다고 해요. 원래 자기의 주된 일은 귀신놀이다. 지하의 심장을 삽니다가 팝니다. 귀신 작업이 난 제일 좋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돈으로밖에 안 보여. 저 사람 한 명 담그면 몇 억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서워요. 근데 이게 취재가 진행되면서 정말인지 아닌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단순한 허풍용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게, 실제로 한 친구는 해외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질 뻔하다가 다행히 공항에서 구출이 돼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만일 이 친구들이 정말 해외로 갔다면 그곳에서 어떤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어떤 범죄에 이용이 됐을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구독료를 낼 능력이 없는데 구독한 건 다분한 사기 아니냐? 왜 피해자처럼 묘사하는 거냐? 범죄자와 더 나쁜 범죄자지 무슨 피해자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일단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이 친구들 범죄의 공범이다, 가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그럼 이 내구재 대출을 왜 한 거냐? 너가 처음에 원했던 급전도 못 받았고 진행되면서 오히려 더 나쁜 범죄들에 이용당했고 중간중간마다 당연히 저항도 했을 거고, 뭐 결과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못 받았고 이걸 도대체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었던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돈이 급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았던 게 전셋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다른 대출에 신용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빚이 점점 쌓이면서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연체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또 흥미로웠던 건 이 뱅크온이라는 친구들, 사실 예전에 내구재 대출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내구재 대출을 알아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걸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렸고 주변의 소개나 권유로 이 내구재 대출이라는 걸 알게 됐고 본인들이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사로 잘 안 되는 마당에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대대적으로 한번 내구재 대출을 전문적으로 해보자. 우리가 전문가가 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방식과 강도는 점점 더 교활해지고 강해졌죠. 저희 취재에서 나왔던 대출업자 배불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직업은 이 가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서 내구재 대출이라는 걸 알게 돼서 본인이 해봤던 거죠. 사실 내구재 대출은 오래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로 카드,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리고 나서 가전으로 진화해 온 것이거든요. 가전제품은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가전제품을 근절하더라도 새로운 상품이나 판매 모델이 나오면 사기꾼들은 이걸 어떻게든 악용해서 또 내구재 대출에 써먹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범죄가 반복되는 동안, 제대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동안 그때마다 계약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잘못 아니냐, 네가 조심했어야지,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은 달라질 것이고 수십 년이 지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의 마땅한 실태 조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 사금융, 내구재 대출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님이 건조기 보시니까 뭐 하세요?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그만.